자, 우선 지난번에 내 손 안에 휴대폰이었나 측정해서는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논설문 쓴 거 우리 친구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또 오늘 일기 글쓰기 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읽겠습니다. 요즘 핸드폰 검사와 사생활을 잘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특히 중학교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폰 검사에 맞서고 싶어하는 스트레스도 받는다. 나 역시 폰 검사를 하는 게 힘들다. 내가 찍은 사진, 친구와 연락한 대화 내용이 엄마한테 공개되는 건 짜증도 나고 친구한테만 말하고 싶던 비밀을 강제로 털어놓은 기분이다. 폰 검사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 대화 내용을 지우는 친구도 있고, 차마 폰 검사를 피하지 못해 폰 압수가 되는 친구도 있다. 알게 모르게 부모님과 아이들의 핸드폰 신경전은 일어나고 있다. 나는 핸드폰 검사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보통 핸드폰 검사는 사춘기 중학교 때 많이 한다. 핸드폰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고 친구들 사이에 언어 폭력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들과의 톡 내용을 보는 것은 나랑 친구랑 비- 나랑 친한 친구랑 비밀이나 고민을 털어놓는데 대놓고 이야기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앱을 깔아서 유해 정보로부터 노출되지 않게 하면 된다. 자신의 사생활만큼 아이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특히 고민과 비밀이 많아지고 친구에 의존하는 사춘기 아이들의 폭문사는 오히려 그 시기를 보내지 못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와의 트러블을 일으킬 것이다. 차라리 사이버 왕따에 대한 경각심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부모와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을 줘야 한다. 폰검사 핸드폰이 아이가 겪고 있는 일을 알아보는 정보가 돼서는 안 된다. 핸드폰은 아이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가끔 자신의 속마음을 써놓는 종합적 일기 같은 것이다. 특히 메신저, 카톡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일기가 될 수도 있다. 나와 친구가 이야기할 때 친구가 비밀을 말했다면 그 내용을 엄마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엄마가 그 친구의 비밀을 신경 썼든 안 썼든 이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요즘은 요즘은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지만 카톡 DM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 카톡과 DM은 명백한 사람 간의 대화이다. 아이가 너무 걱정되고 폼 검사를 해야만 한다면 아이에 대해 믿음을 갖고 아이와 소통을 자주 하면 굳이 아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내용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한다면 서로 기분 안 좋아지는 폭검사는 필요 없을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승현이부터. 일단은 가독성이 되게 좋아서 좀 읽기가 되게 수월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되게 진짜 우리의 생활과 되게 인접해 있어가지고 되게 제가 더 잘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은 글이었어요. 네, 되게 좋은 글이었습니다. 네, 동아. 중간에 그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을 써줘가지고 더, 더 짜임 뭔가 잘 맞춰진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우. 먼저 이 논설문이 약간 그 문단 구별로 잘 돼 있어서 뭘 이야기하려는지 잘 보였고, 그 우리나라의 헌법에 관해서 그거를 직접 따와서 얘기해줘서 더 공감이 가고, 저도 직접 겪었던 일이어서 그게 더 공감이 가서 약간 지윤님의 논설문에 저도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우가 논설문 쓴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설문은 사실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그
등을 긁어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간지러운 사람에게 등을 긁어주면 그 얼마나 시원하겠어. 근데 이제 간지럽지 않은 사람 등 긁어봤자 욕만 먹지 오히려. 등이 간지러운 사람한테 등을 긁어줄 때 정말로 이제 그 시원하다는 소리 듣는 것처럼 결국은 이 소재 자체 무슨 주장을 할 건가 그거를 잘 이렇게 캐치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고 아마 뭐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샀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도 어쨌든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적극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글쓰기라는 부분에서 뭘 쓸 거냐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은 연습되기가 사실 좀 어려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뭘 가르친다고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뭐 그나마 그것도 연습은 하겠지만 이건 훨씬 더 좀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형식을 갖춰서 쓰기. 사실 형식이라는 거는 내용을 잘 더 반영하기 위해서 형식을 갖추는 거지. 근데 가끔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형식에 자꾸 이렇게 갇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자유롭게 써버리면 오히려 그 내용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또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 그래서 뭐 선생님의 생각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 폼, 기본 형식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되 근데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그 기본 형식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더 나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같은 거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 그 코치나 뭐 이런 분들이 기본 폼을 알려주잖아. 뭐 골프도 마찬가지고 다 그 기본 동작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기본 폼을 알려주는데 그런 점에서 기본 폼은 알아야 돼. 근데 꼭 그렇게 되냐? 그건 아니야. 나중에는 각 개개인마다 자기에게 맞는 그런 어떤 새로운 폼, 새로운 형태를 개발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이제 기본이 갖춰진 상태 속에서 그런 응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본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해서 어쨌든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선생님이 기본을 알려주지만 기본에 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본이라는 입장에서 우리의 지우글을 보면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기본은 뭐라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본론이 이제 여러분들이 근거, 자신의 근거 1. 자신의 근거 2. 자신의 근거 3. 보통 공격 3번 하는 거야. 공격 3번. 뭐 이것들은 2번 꼭 3번 해야 되냐? 아니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4번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 기본형은 3번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예상되는 상대방 근거에 대한 반박. 이래. 보통 그래서 3번 공격하고 1번 수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폼입니다. 이것도 꼭 3번 공격 1번 수비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 뭐 수비만 계속 할 수도 있어. 뭐 공격만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없어. 상황에 따라서 달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기본 폼은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요 기본 폼에 맞춰서 과연 얼마나 지우가 쓰고 있나, 지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가 이제 여기 쓴 게 이제 뭔가요? 이게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서론 부분으로서 서론에서는 쌤이 뭘 쓴다고 했냐면 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들 또는 그 문제가 어떠한 쟁점을 다투는 문제냐,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전달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3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 설명, 문제의 어떤 쟁점 파악,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 요 3가지가 사실은 이게 서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면 핸드폰을 둘러싼 어떤 그러한 그 갈등들, 문제들, 요 하면서 이제 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서론에 대해서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 하나는
중립적인 방식. 즉 서론에서는 이게 이런 문제다라는 것만을 설명하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노출하지 않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 또 하나의 방식은 아예 서론부터 대놓고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근데 이제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거. 서론에서는 뭐 찬성 쪽 얘기해놓고 본론 가서는 반대 얘기한다던가. 서론에서는 반대 입장을 취해놓고 본론 가서는 찬성한다던가. 요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첫 번째. 혼란스러워. 두 번째,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본론에서 할 얘기 서론에서 미리 뭐 하는 거? 노출하는 거. 그것도 역시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한 얘기 또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우 글 같은 경우는 지우는 중립적인 입장에 쓰고 있어? 아니면 자기 입장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글을 쓸 거라는 거, 어떤 주장을 펼칠 거라는 것들이 여기 서론만 보면 알 수 있겠었어. 어때 보니까? 마이크도 켜시고. 입장 쪽으로 반대 입장 쪽으로 좀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대 입장 쪽으로 썼지. 왜? 폰 검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옹호하는 어떤 그런 입장인 것들은 거의 없어. 여기 보면 사생활을 잘 보호받지 못한다,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짜증난다, 강제로 털어놓은 기분이다, 대화 내용을 지우는 친구도 있다, 압수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열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못마땅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과 아이들의 핸드폰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검사하는 부모님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아니라고 그랬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어쨌든 서러운 부분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다 해서 다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논술 문제를 노골적으로 제시하는 방식. 핸드폰에 대한 그 부모들의 검사는 정당한가에 대해서 따져보자, 생각해보자 라는 식으로 논술 문제, 자기가 논할 문제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지금 그 지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써놔도 얘가 지금 핸드폰 그 검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뭐해? 알 수 있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감추던 직접적으로 쓰지 않던 그건 특별한 문제는 없고, 자, 내가 핸드폰 검사를 하면 안 된다, 나는 핸드폰 검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해놓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여기다 이제 뭘 쓴다고? 근거. 왜 핸드폰 검사에 반대하는지 그 반대하는 근거를 쓰는데, 그 근거를 쓸 때는 이른바 핵심 근거, 그냥 한마디로 짧게 딱, 그러니까 직관적인 메시지를 딱 주는 게 오히려 좋아.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두 과일식이라고. 두 과일식. 머리에 둔다, 머리에.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꼬리에 두는 경우가 많아. 진짜 중요한 얘기는. 근데 이 논술 같은 경우는 앞에 받고 시작을 해. 기본적으로 논술글의 특징들이. 뭐 꼬리에 두면 안 되냐? 그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과일식을 쓰던가 아니면 이른바 양과일식이라고. 양과일식. 양과일식은 앞에서 한번 주장하고 끝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처음과 끝에 두 번 배치하는 건 양과일식. 처음에 머리 부분에만 배치하는 건 두 과일식. 반대로 꼬리 부분에만 배치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 꼬리 밑자를 써서 미과일식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그 논술에서는 미과일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두 과일식을 쓰거나 양과일식을 쓰거나, 근데 이제 두 과일식을 쓰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주장이야. 근데 보통 핸드폰 검사는 사춘기 중학교 때 많이 한다. 이거는 두 과일식을 쓰고 있지 않은 거야 지금 지우가. 핸드폰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고 친구들 사이에 언어폭력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또 지우 얘기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아니야. 누구의 이야기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들과의 통대형을 보는 것은 나랑 친한 친구가 비밀 공부 톤을 대놓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차단앱에 가서 유해정보도 노출되지 않게 하면 된다. 이거는 대책이야, 대책. 그러니까 언어폭력이 오가는 거에 관한 대책인지, 아까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고 요거에 대해서 차단앱을 깔아서 하면 된다. 요건 대책이야.
그래서 요 유해 정보에 노출할 수 있다. 이건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야? 야, 차단을 깔면 되잖아. 방어한 거야. 그럼 요 이야기는 여기서 가는 거야. 여기서. 요거란 얘기예요. 요거. 그래서 지금 보면 지우는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근거는 굳이 말하면 지금 비밀이나 고민이 노출된다. 비밀이나 고민이 노출된다라는 것들이 지우의 첫 번째 근거야. 그래서 요걸 앞으로 끌어당겨서 핸드폰 검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뭐 친구들 사이의 비밀이나 고민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얘기를 먼저 쓰고 왜 핸드폰 검사를 하면 친구들의 비밀이나 고민은 지켜질 수 없는지, 왜 친구들의 비밀과 고민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네가 입증해 가야 되는 거야. 지우야 이해가? 지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들. 두 번째가 자신의 사생활만큼 아이의 사생활이 중요하다. 여기 두 번째 근거는 이거야. 아이의 사생활이 중요하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쓴 거야. 아이의 사생활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고민이나 비밀이 많아지고 의존한 사춘기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부모의 트러블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또 사생활이 중요하다면 왜 사생활이 중요한지, 왜 폰검사를 하면 사생활을 지켜줄 수 없는지 그 얘기를 써야 돼. 그 사실은 비밀이나 고민을 털어놓는 얘기나 사생활 얘기나 결국 뭐한 얘기야? 같은 얘기잖아. 비슷비슷한 얘기잖아. 그런 점에서 근거 1과 근거 2와 근거 3이 확실히 차별화돼야 되는데 차별화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야. 오히려 너가 써야 될 것은 요거야, 요거. 부모와의 트러블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서 너가 얘기할 거 둘째 부모와의 트러블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트러블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핸드폰 검사를 하면 부모와 트러블이 일어나는지, 자식과 부모 사이가 나빠지는지, 왜 자식과 부모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히려 네가 집중적으로 두 번 썼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얘기. 그다음 여기 차라리 사이버 왕따에 대한 경각심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거 사이버 왕따에 대한 경각심을 가르치고 이거는 뭐야? 네가 또 수비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까 아이들끼리 뭐 폭력 오가고 뭐 그 왕따 시킬 수 있지 않냐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검사해야 된다에 대해서 네가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부모와 소통할 수 있게 하며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을 줘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것도 뭐 역시 뭐야? 반박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 대안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분야이죠. 자, 세 번째, 핸드폰이 아이가 겪고 있는 일을 알아보는 정보가 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라는 점에서 그걸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알아보면 안 되는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역시 여기 사람의 일기다. 친구가 비밀을 말한다. 비밀. 이 비밀 얘기는 아까 여기서도 했던 얘기야. 비밀을 털어놓는데 비밀을 저기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우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여기도 사생활 침해. 이 얘기도 아까 이미 앞에서 했던 얘기야. 했던 그런 이야기야. 비밀. 사생활. 이거 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되풀이 반복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야이지. 그런 점에서 너가 여기는 군만두, 여기는 찐만두, 여기는 물만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다르지 않냐 결국 만두라는 얘기야 다 같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메뉴로 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까 선생님 낮에 무슨 중화요리를 먹는데 시키는데 해물 요리 쪽 하나 시키고 고기 요리 쪽 하나 시키죠. 하나는 뭐 튀김 쪽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는 뭐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나누더라고. 요리를 몇 가지 시키는데 비슷비슷한 걸 시키지 않냐고. 그것도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에 대한 믿음과 소통을 찾으면 아이에 대한 할 필요 없다 해서 여기도 믿음을 갖고 소통을 자주 하면 요 이야기가 아까 여기 앞에서 부모와 소통을 할 수 있게 아이가 좀 더 관심을 줘야 된다. 요 얘기하고 결국 뭐 하는 얘기야? 되풀이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 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헌법을 인용을 해 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쓰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라고 했어. 하나가 종합정리 플러스 인상 깊은 마무리. 종합정리라는 부분들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모아서 쓰는 것들.
그래서 지금 네가 여기 부분들 이게 지금 네가 종합 정리한 부분이야. 그래서 요게 앞으로 오고 요게 오히려 앞으로 오고 요 헌법 요 이야기가 뒤로 오고 이거 바뀌어야 돼 위치가. 그래서 헌법 이야기가 끝나서 뭐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청소년들이 헌법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당당한 뭐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네가 이야기를 이렇게 헌법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것들. 그게 이제 아주 임팩트 있는 인상 깊은 마무리가 될 거라는 얘기지. 됐니 지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들의 어떤 그런 배치들 이런 것들이 그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장 표현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요즘 핸드폰 검사와 요 핸드폰 할 때는 보통 이 어이자 안 쓰고 이거 쓰지 않아? 지우는 어이자로 써? 아니, 제가 이거 맞춤법 검사를 했는데 핸드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그래? 보통 핸드폰 이렇게 쓰지 않나? 모르겠네. 이거 계속 이게 핸드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쪽 맞춤법 기계는 또 그렇게 나왔나 보지? 알겠습니다. 자, 요즘 핸드폰 검사와 사생활을 잘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얘들아, 이 문장 어때? 너희들 읽으면서 문제가 없었어?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색하지 않았어? 핸드폰 검사를 어. 해서 사생활이 잘 보호받지 못하는 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검사로 요즘 핸드폰 검사로 사생활을 잘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있다. 그러면 뭐 오히려 말이 되겠네. 선생님 근데 와라고 할 경우에는 선생님 왜 이게 이 문장에 대해서 문제를 했냐면 핸드폰 검사를 하는 주체는 누구야? 엄마 아빠가 핸드폰 검사를 하는 거잖아. 사생활을 잘 보호받는 건 청소년이잖아. 그럼 주어가 서로 다른 거야 지금. 근데 이걸 와로 묶어 놓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문장이 어색하게 들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핸드폰 검사를 당한다. 검사를 받아서 핸드폰 뭐 그다음에 뭐 자신의 핸드폰의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요 문장들을 핸드폰 검사 때문에 사생활을 뭐 핸드폰 검사로 부모들의 핸드폰 검사로 부모와 선생님 핸드폰 검사로 사생활을 잘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있다 해서 어떤 문장의 뜻을 네가 전달하는 의미가 뭔지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문장 표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중학교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폰 검사에 맞서고 싶어하고 스트레스도 받는다. 나 역시 폰 검사를 하는 게 힘들다. 요 문장은 문제가 없어? 요 문장. 폰 검사를 받는 게 힘들다. 지우 네가 폰 검사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네가 폰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폰 검사를 뭐 하는 거야? 받는 거지. 이런 점에서 자꾸 이제 주어가 누구냐, 행위 주체가 누구냐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찍은 사진, 친구와 연락한 대화 내용이 엄마한테 공개되는 건 짜증도 나고 친구한테만 말하고 싶던 비밀을 강제로 터놓은 기분이다. 여기도 일단은 문장이 너무 뭐해? 길어. 내가 찍은 사진 친구가 엄마한테 연락했더니 엄마한테 공개되는 건 뭐 짜증이 난다. 끊고 여기서 끊고 친구한테 말하고 싶던 비밀을 강제로 뭐 털어놓은 기분이다. 그래서 끊고 그래서 두 개는 오히려 끊어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고 뭐 폰 검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대화 내용을 지우는 친구도 있고 차마 폰 검사를 피하지 못해 폰 압수가 되는 친구도 있다. 알게 모르게 부모님과 아이들의 핸드폰 신경전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핸드폰 검사는 사춘기 중학교 때 많이 한다. 핸드폰 검사 이것도 그러면 사춘기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거야. 많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는 그 주체가 누군 건지 그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이 이른바 비문인지 아니면 올바른 언어 표현 문장인지 이 부분들을 지우가 좀 가려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우.
그 다음에 지금 은우만 보낸 건가? 아니요, 저 그 선생님 메일로 보낸 선생님 메일로 보냈어? 좀 전에? 저 카톡으로 보냈어요. 카톡으로 보내고 알았어. 잠깐만. 일단 오늘 은우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은우 거 보겠습니다. 은우가 읽고 뭐 원래 이게 일기글이기 때문에 사실 일기글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거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 왜? 원래 일기라는 거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쓰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야. 자기가 어떻게 쓰든 뭐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글쓰기 목적상 일기를 썼기 때문에 이걸 일기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 본다는 거는 읽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읽을 사람이 있다는 거는 읽는 사람이 그 글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어떤 그런 분들 볼 수 있고, 일기글이 뭐 특별히 형식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말하면 생활문, 뭐 수필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글이라고 생각되고, 그것 때문에 뭐 글로서 가장 기본적인 뭐 올바른 문장 표현부터 시작해서 문단 구별,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나, 뭐 표현 능력이 뛰어난가, 뭐 이런 부분들이 글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선생님이 이제 일기글을 폼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일기글은 생활에서 에피소드, 생활에서 그 사건을 잡아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기글을 쓰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시간대별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나열해 보는 형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붙잡아서 깊이 넣었던 그런 고민들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들, 이 세 가지 형태를 얘기했었습니다. 동아 뭐? 그 일기 쓸 때 그냥 써도 되는 줄 알고 문단을 안 나누는데 그렇나요? 그래. 그냥 쓰기 때문에 아까 말했어. 일기글은 아무렇게 써도 된다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뭐다 보니까 남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스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평가의 준거가 글을 평할 때 그 준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평가하면 됩니다. 은우 뭐? 네? 손동거 아니었어? 그럼 은우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일기. 오늘 하루는 굉장히 힘들면서도 재미있는 하루였다. 오늘은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손꼽히는 날이다. 오늘 2, 3학년들이 시험을 봐서 우리 학교 1학년들은 브로커라는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 그 전날 학원에 갔다 와 같이 갈 친구를 찾아보니 다들 다른 친구들과 약속한 뒤였다.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홍영이라는 노벨 동아리 남사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침 그 친구도 일찍 만나기로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늦게 일어나 같이 못 가겠다고 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친구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기다리고 결국 만났다. 7시 20분에 만나 이마트 24에 들러 컵라면 하나를 조리해 먹고선 탐방동에 있는 CGV로 뛰어갔다. 8시 30분까지 도착인데 8시에 도착해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 거기엔 몇몇 친구들이 벌써 와 있었다. 한 10분 후 엄청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정원까지 떠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아이들도 생겼다.
영화 시작 전 어떤 강사 같은 후시 녹음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들어오셔서 Q&A를 진행했다. 그중 그 분이 아이유, 웬디와 친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좋아했다. 또 지우학 속 좀비 소리도 자신이 연기한 거라고 하며 그때 물기가 있는 자두 같은 과일과 가죽 자켓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그렇게 영화를 보는데 아이들은 강동원이라는 배우와 아이유란 배우가 커플이 되어 가정을 꾸리는 그런 장면이 결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결말이 너무 아이들의 상상에 맡기는 결말이어서 많은 아이들이 탄식했다. 영화를 다 보고 반 친구들과 마라탕집에 가서 마라탕을 먹었다. 마라탕을 먹는 줄이 너무 길어 주문을 하는데 30분 넘게 소요됐던 것 같다. 마라탕을 다 먹고 나와 보니 너무 더워서 마치 내가 쪄지는 기분이었다. 땀이 나고 너무 힘들어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얼음을 사서 친구들 모두 다 그걸 옷 속에 같이 붓고 찜질방으로 향했다. 찜질방에서 두 파로 나뉘어졌는데 불가마방과 아이스방이었다. 대략 15명 정도 같이 갔는데 홍혁이란 친구와 나만 불가마방을 택해 불가마방으로 향했다. 거기서 우린 3분도 못 버티고 그냥 아이스방에 갔다. 너무 시원하고 쾌적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놀고 다들 헤어졌다. 자, 수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기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되게 내용이 재밌었고요. 그 맨 처음에 오늘 하루는 굉장히 힘들면서도 재미있는 하루였다라는 게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그 오늘이라는 단어를 일기에서 써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또 궁금했고요.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 아이유가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 아이유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아이유신가요?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 아이유입니다. 오, 네. 네, 대학 안 간 아이유입니다. 네? 아이유 대학 안 가고 고등학교만 나와갖고 이렇게 성공한 싱어송라이터자, 배우자, 뭐 온갖 일을 다 하는 아이유 맞습니다. 그 아이유가 그 아이유가 맞아. 자, 그다음 지우. 일단 글이 흥미롭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부럽고 재밌게 읽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그 노벨 동아리 남사친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홍역이라는 분. 근데 둘이 같이 뭐 영화 보러도 같이 가고 찜질방 둘만 불가마 가고 한 거 보면은 어, 흐뭇하더라고요. 흐뭇해? 그리고 끝이야, 지우야? 네, 그 홍역이라는 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글을 읽고 평가를 했더니 남사친을 평가해? 자, 다음 승현이. 이거를 제가 저는 일단 밖에서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글에 제가 저만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제가 이거를 공감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공감을 못하니까요. 이걸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너처럼 맨날 음식점 못 찾아갖고 막 헤매다가 저기 하는 거하고 달라? 한 번에 퍽퍽 가니까 공감이 안 돼? 네, 저는 이제 길치여가지고 길을 못 찾아요 거의. 자, 지우가 근데 갑자기 뭐 어쨌든 뭐 아까 뭐 오늘 하루는 굉장히 힘든 재밌는 하루였다라고 해서 뭐 하루는 뭐 여기 오늘은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일기글에 오늘 나는은 쓸 필요가 없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날 있는 일을 쓰는 게 일기 때문에 그 일기라는 형식을 놓고 보면 오늘이고 또 자기 얘기니까 나는이고 뭐 이런 얘기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보통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하루는 그냥 오늘은 굉장히 힘들고 재밌는 하루였다. 아니면 그냥
굉장히 힘들면서 재밌는 하루였다라고 해도 오늘 하루는 빼도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서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손꼽히는 날이다. 뭐 이렇게 가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오늘 넣어도 뭐 별로 그렇게 커다랗게 이상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 두 줄 안에 오늘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뭐야 세 번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들은 눈에 좀 거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뭐야 그 굉장히 힘들면서도 재밌는 하루였다라는 점에서 재미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뭐 재밌었겠다, 좋았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역시 문단 구별은 안 했고 문단 구별하면 더 좋고 일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떤 인상 깊은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건 두 번째 일기인데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친구들과 통화하며 준비를 했다. 머리 감기가 귀찮아 그냥 대충 모자만 쓰고 밖으로 나갔다. 8시쯤 신한은행 앞에서 모든 친구를 다 만났다. 근데 먼저 만나자고 한 친구가 어디 스카를 갈지 결정을 안 해서 우리는 그 친구에게 장난식으로 화를 냈다. 결국 그냥 서로 공차 하나씩 사고 가장 가까운 스카로 가기로 했다. 8시 30분에 아이비에 입성했다. 내 뒷자리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어서 깜짝 놀랐다. 아침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얼마나 집중했을까?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도 모르고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이 1시였다. 친구들과 나는 빨리 먹고 숙제하자고 다짐하며 조스 떡볶이에 가 20분 안에 떡볶이를 다 먹었다. 다들 집에 가서 숙제를 가져오고 우리는 2시부터 다시 스카에서 열공을 하기 시작했다. 중간중간에 편의점에도 가고 마카롱도 사오고 그런 노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날 빡세게 공부해서 뭔가 뿌듯했다. 공부할 때 타임랩스라는 기능이 있는 폰으로 공부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 되게 열심히 한 나의 모습이 보여서 기분이 좋았다. 밤 9시에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놀러 가도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모든 중학교 친구들이 밤만 되면 다 모이는 크로바 놀이터로 갔다. 역시나 30명 넘게 친구들이 있었다. 거의 다 한바초 동창이라 다 같이 신나게 놀고 10시 30분에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잤다. 뿌듯한 하루였다. 자, 두 번째 글에 대해서 지우부터. 네, 일단 시간 같은 게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글은 재밌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빡세게 공부하지도 않고 설렁설렁 노는 타입이라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멋지신 것 같아요. 저는 스터디 카페 가면 어차피 놀 것 같아서 스터디 카페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네, 승현이. 저도 스터디 카페를 저도 이제 지훈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터디 카페 가본 적이 있고 심지어 몰랐어요. 일단은 지금 말하기 전까지 뭐 친구들이 학교에서 야 스터디 카페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스터디 카페 그냥 공부하는 곳이구나. 그런 게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그렇게 이제 밤 9시 전 밤 9시나 10시 반 그때쯤에는 조금씩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어, 저는 잘 버티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약간 잠만보 그런 잠이 되게 많아서 학원에서도 조는 때가 있고 학교에서도 가끔 조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약간 안약을 추천해 줬는데 약간 눈에 넣으면 화해서 잠이 깨는 그런 안약이 있거든요. 헐. 그걸 이제 넣으면은 잠이 이제 계속 깨는데 요즘은 하도 많이 넣어서 이제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은우야. 그걸 넣어 잠이 와요. 말해. 일단 말해. 끝이에요. 야, 근데 너 아, 그거 검증된 약이야? 검증된 뭐 그거 뭐야? 그 정체가? 약국에서 팔아요. 약간 그 넣으면 약간 시원하면서 화해요. 아니 근데 그게 그냥 그 약사님이 그런 용도로 이렇게 주는 거야? 네, 의약품인데 그렇게 판매가 되는 거야? 네, 일반인이 해도 이렇게 별 문제 없대?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안 아픈데 그게 돌린다고 그게 넣고 옛날에 무슨 애들이 무슨 카페인 같은 거 먹고 막 이상한 약 같은 거 먹으면서 공부한다고 갖고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은우 그 얘기는 아주 또 신종이네. 처음 듣는 얘기네. 근데 그런 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어, 그래. 괜찮아요. 엄마도 아셔? 너 그러는 거? 네, 별 문제 없대? 네. 그러면 뭐 괜찮은가 보다. 야. 그래. 그렇게라도 놀아야지. 노는 게 중요하지. 승현이 도움이 됐어? 네. 승현이 곧 뭐 약국 달려가겠네. 네, 아마도 약국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더워서 못 가요. 자, 어, 동화 얘기 안 했나? 동화 할 차례인가? 동화. 저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까먹어가지고, 어, 어, 일단 그 시간을 30분 단위로 쓰셔서 되게 보는 내내 깔끔한 기분이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을 더 할 게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은우가 착각을 했어. 선생님이 두 번째, 은우는 사실 여기에 첫 번째 유형의 글이나 두 번째 유형의 글이나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형식의 글을 쓴 거야. 다만 여기 시간만 이렇게 넣었을 뿐인데 두 번째 유형의 글은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의 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라는 거지. 7시. 응? 머리 감기 귀찮아서 대충 모자만 쓰고 스터디 카페에 감 8시 응? 뭐 뭐야 장소를 안정한 친구에게 뭐 핀잔을 주고 공차를 사서 뭐 어디 스카에 네. 감 8시 30분 뭐 뒷자리 아저씨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깜짝 놀람 뭐 그다음에 뭐야 한시야 1시. 한시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도수 떡볶이에서 20분 만에 시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쓰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줄글로 쓰는 방식이 있고 줄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냥 있었던 일들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기록적으로 남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써서 다른 형식으로 써보자는 거였어, 은우야. 이해가? 네. 뭐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기글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획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함으로써 그 기억을 살려주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은우가 조금 착각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 은우 읽겠습니다.
요즘 친구 관계에 대해 고민이 있다. 나는 워낙 아무 생각 없이 사는지라 고민 같은 건 생길지도 몰랐는데 나에게도 깊은 고민이 생긴다니 조금 놀라우면서도 불안했다. 나의 친구 중 최시율이라는 남사친이 있다.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만나 아주 우정이 탄탄한 사이이기도 하고 옛날에 같이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같이 했어서 정말 좋아하는 친구다. 근데 요즘 시율이가 사춘기가 와서 초등학생 때의 시율이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 초등 때의 시율이, 내가 봤던 시율이는 항상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친구들을 웃겨주었는데 중학교에 와서 보니 친구라고 아무 말도 없고 우울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항상 시율이가 좋아하는 삼각김밥 위에 웃긴 말, 편지 등을 적어서 매일 아침 주었다. 그랬더니 시율이의 텐션이 아주 조금이나마 올라간 것 같았다. 아직 옛날의 시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노력하면 옛날에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요즘 친구들과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적고 있는데 그중 시율이와 영어학원 친구들과 같이 은행동으로 가보고 싶다. 어서 빨리 시율이가 옛날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자, 승현이부터. 네. 승현. 네. 그 되게 약간 자신의 고민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 고민에 저는 일단 공감을 못하지만 예. 왜냐면요. 네. 그렇게 챙겨준 친구가 여사친이 없어지겠지 뭐. 그렇게 챙김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지. 공감 못하지. 친구가 얘기해 거의 미안해. 없어요. 어. 아, 어쨌든 그렇게 공감 못하지만 되게 보니까 되게 글을 잘 써가지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잘 써가지고 저는 되게 좋은 글이라고 봅니다. 동아. 지금 들리시나요? 아, 예. 네. 일단 글은 되게 재밌게 쓰신 것 같은데요. 잘 읽혔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그 삼각김밥 위에 편지 등을 적어서 매일 아침 주었다라는 것이 정말 끈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계속 하시는 건지 참 대단하시군요. 끝. 네, 지우. 저희가 보는 이제 이 일기에 진지하고 약간 진솔한 그런 고민이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읽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고, 그 친구가 얼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선생님이 승현이 보고 여사친이 없다고 하셨는데, 승현이한테는 여사친 미녀 삼총사 3명 있습니다. 저희요. 그래. 미녀 삼성사야. 승현아, 네. 3명이나 있단다. 자, 난 지우가 이런 평을 할 줄 알았는데 아까 홍혁이는 그냥 남사친인 거가 확실하다. 어? 라는 거 인증되는 줄 알았는데 지우야 그렇지 않아? 이거를 본 시울이라는 존재가 튀어나오니까 홍혁이가 남사친인 게 분명해지지 않아? 아니에요. 약간 시유리는 진짜 찐친인 것 같고, 약간 어. 홍영이는 약간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묘한. 썸을 탈 수도 있는 거야? 네. 느낌이 와. 그렇게 그래? 네. 야, 우리 은우 청문회 한번 할까 여기서? 최은우 청문회? 네. 은우야, 진실을 네. 밝혀달래. 아예 다 친구예요. 그치. 선생님 보기에도 은우는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가 더 많은 것 같아. 그치, 은우야? 아니요. 어? 너 솔직히 남자, 여자 안 가리잖아. 아예 약간 초등학교 땐 어, 여자애들이 어, 약간 이제 여자애들은 막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음, 저 되게 활동적이어서 음, 그때 친구들 그때 많이 사귀었는데 음, 거의 다 남자였어요. 그래.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승현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이. 뭘 아, 좀 잠깐 미안해, 잡으셨 미안해. 승현아 미안해. 선생님이 은우 그 남사친 얘기하다가 내용 얘기하다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렸어 잠깐. 자, 그 승현 제가 은우가 지금 고민에 관해서 썼는데 은우는 이게 고민이기보다는 선생님 보기에는 이게 바람에 더 가까운 얘기를 쓴 게 아닌가. 물론 이것도 뭐 고민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고민이면 물론 이제 그 친구에 대한 걱정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래서 친구의 그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 고민이 오히려 이제 그런 그 뭐 해결책, 방안, 바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고민이 아니라고 한 이유들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면 왜 시우리가 그런 걸까? 그 원인을 그 더 파헤쳐 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 건가? 왜 그때 남자애들은 그러는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더 많은 생각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물론 이제 이미 은우는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이미 고민이 끝난 거겠지. 고민이 끝난 거고 이미 그 뭐야 처방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좀 이렇게 힘들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선생님 생각에 이건 고민이기보다는 그 고민을 한 결과가 이미 그, 그 답을 찾았고 그 답을 향해서 은우는 지금 현재 이미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 시도가 잘 되기를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라고 들어서 현재 진행형의 고민들은 그러니까 고민은 고민인데 현재 막 시작되어서 머릿속으로 막 복잡한 그런 상태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들 뭐 선생님은 이런 고민을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선생님 생각한 고민하고 은우가 생각한 고민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정답 있는 거 이런 건 아니고 자 그다음 수현이. 네. 2022년 6월 28일 아침 지옥의 날이 찾아왔다. 아침에 눈이 일찍 떠졌다. 오늘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시험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필이면 오늘이 국어랑 과학 시험이다. 과학은 저번에 그럭저럭 포기했지만 국어가 에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어쨌든 이번 시험에선 국어를 버린다는 마음으로 시험을 봐야겠군. 아마도 사회가 책임져 줄 것 같다. 이제 학교에 가야겠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10분 뒤에 나는 무슨 느낌일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시험 예비령이 울렸다. 벌써부터 OMR 카드 인적사항에서 오는 게 헷갈렸다. 느낌이 쎄하다. 그러고 나서 인쇄 상태에 대충 보고 나서 시험지를 엎어놓고 본령이 내리길 기다렸다. 긴장되는 순간 갑자기 본령이 울렸다. 나는 허둥지둥 시험지를 뒤집어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어라? 문제가 예상보다 너무 쉬웠다. 나는 순식간에 국어 문제를 다 풀고 한번 검토를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다. 가만히 앉아서 멍을 때리면서 마음 놓고 있었다가 갑자기 나온 시험 종료 10분 전이라는 안내방송에 화들짝 놀랐다. 혹시 모르니까 OMR 카드에 마킹을 잘 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했다. 시험 종료 5분 전, 제발 밀려 쓰지만 않았길 빌면서 가만히 있었다. 이제 시험이 끝났다. 감독 선생님께서 나가주는 난 친구가 답을 맞춰보는데 뭐라? 7번 문제가 이상했다. 어떤 친구는 2번이라고 하고 나는 1번, 내 친구는 4번이라고 한다. 아니 발칵 뒤집혔다. 친구들끼리 머리를 합쳐서 다시 풀어봤는데 입견이 엇갈려서 결국 답은 나오지 못했다. 에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자유학습 시간이다. 이제 다음 시험 위해 과학 공부를 해야지. 문제집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교과서에 필기한 것도 다시 보고. 아, 뭐라? 정신 차리네. 시험 다 안 끝났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쉬는 시간이었다. 친구와 같이 다음 과학 시험 대비하고 예비령이 있는 시험지가 자리에 앉았다. 과학 시험이다. 저번엔 그럭저럭 봤지만 이번엔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난 시험과 같이 과학은 7분 만에 다 풀고 또 멍을 때렸다.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또 시험이란 걸 까먹었다.
이번이 두 번째다. 이제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래도 내일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과목인 사회가 있으니 힘내자. 그리고 길고 긴 1차 시험이 끝났다. 2차, 3차를 견뎌야 되는데 그전에 내 몸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다. 뭐 과학은 아마도 100점일 것 같다. 다음날 믿었던 사회가 대신에 때렸다. 나 어제 수학 공부하는 사회 공부에 소홀히 한 것이 실수였다. 마지막 사회 시험을 보고 나서 답을 맞춰보라. 이런 87점인 것 같다. 이걸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씀드리지? 어쩐지 잘 풀리나 했다. 뭐 그래도 수학은 잘 맞으니 수학으로 통치면 될 것 같다. 네, 은우. 어, 이게 약간 시험을 보는 내용이잖아요. 저희 오빠하고 언니도 시험을 봤는데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공감도 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전은 자유학기제를 실행 중인데 세종인가? 거기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시험에 대한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런 약간 거기에 잘 봐야 된다는 절실함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동아. 일단 너무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저희도 아마 저런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우. 저도 이거 생동감도 넘치고, 저희는 학년제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잘 봤고요. 그리고 여기 사회가 배신을 때렸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사회 선생님, 제가 진짜 제일 안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개인적으로 사회 선생님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는 믿었던 사회는 아니었지만 그 사회 시험이 망쳤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막 혼냈는데, 그래서 승현님의 이때 마음은 조금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승현이 세 명 다 얘기했지요. 승현이가 쓴 글은 뭐 글로서는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승현이 아까 동화가 그런 표현들 현장에 있는 것 같다. 생동감 높다 해서 선생님은 사실은 승현이 이 글은 일기글이기보다는 그냥 그 현장 스트리밍 그 생방송 지금 중계 방송 하는 어떤 그런 글을 쓴 게 아닌가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기를 쓰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하루 일을 끝내고 나서 회상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오늘 뭐뭐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비해서 지금 승현이 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자기의 기분, 감정,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순간순간을 잘 포착해서 쓴 것들은 아주 글쓰기에서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았고 다음 읽겠습니다. 시험만 치고 나면 나는 해방이다. 시험 날인데 긴장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놀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이럴 때가 아니다. 어제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려는데 선생님께서 시험 잘 보고 그리고 시험 결과 나한테도 알려줘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여튼 어제 학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영어 시험은 잘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시험 첫 10분 동안의 자유시간에도 나는 이번 영어 시험 망치면 난 위로 올라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영어 공부를 한 덕분인지 영어에서 100점이 나왔다. 기분이 좋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시험을 다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려고 받았다. 2시간 동안 한 수업이었는데 지루했다. 너무 지루했다.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들려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지루했다.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데 마치 1분이 1시간 같았다. 체감상 90시간 동안의 수업을 다 듣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오늘 급식으로 햄버거가 나왔다. 오늘 급식도 우리 반 1등인데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덕분에 마지막 번은 내가 웬일인지 1등으로 밥을 먹었다. 분명히 너 부른 재주가 있다더니 지루하기만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다 쓸 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험 날이 일찍 끝나서 기분이 좋았다. 이제 집에서 산수미팡 좋아할 수 있지. 네, 끝입니다. 자, 동아.
저 약간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그 마지막에 산소 기포함이 뭔가요? 게임인데요. 네.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26,000원 내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임이에요. 게임이군요. 네. 아니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네. 제가 아, 저거를 지는 하면서 잘못 나무 봤, 못하게 너무 재밌어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보여드릴 수가 있긴 한데, 뭔가 이상한 게 다 나와요. 뭐 원소기호 같은 게 많이 나와서 거의 게임을 접은 상태긴 한데, 그래도 하기는 해. 조금씩은. 원소기호가 나와 게임에? 이 게임에 뭐 액화수소, 액화산소 그런 게 나와요. 머리 아파요. 네. 그렇구나. 별 계산 또 해야 된대요. 교육적인 게임이군요. 승현아 동화 그런 거 좋아해? 아니요, 아니요. 안 좋아해? 자, 지금 26,000을 바치시면 이런 게임을 하실 수 있으세요, 위에. 네, 네, 네. 그리고 영어 시험 100점 축하드립니다. 끝.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얘기해. 요 글이 지금 아까 그 글에 이어져가지고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세 번째 그건가요? 아까랑 이어져서 하는 걸로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잘못 썼다고 말하려고 했던 이유죠. 이거는 되게 승현님이 쓴 글이 되게 오늘 잘 읽히고 또 재밌게 읽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학교폭력 교육 그거를 저도 옛날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공감이 나름 잘 됐습니다. 지우. 네, 일단 역시 저도 동원님과 마찬가지로 영어 시험 100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글도 진짜 갑자기 오늘 승현님이 굉장히 글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읽기도 재밌었고, 계속 승현님께서 시험 얘기를 하니까 엄마한테 어제 혼난 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잠시 우울했습니다. 은우. 영어 시험 100점 맞은 게 너무 약간 대단한 부분인 것 같고 시험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고 약간 시험 결과 나한테도 알려줘 그 부분이 저희 영어 선생님도 엄청 많이 하는 말씀이고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런 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 할 때마다 소름 끼치는 게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승현이가 아까 글에 비해서 이 두 번째 글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일기글로서 근접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영어 시험 이야기 하나, 그다음에 예방교육 이야기 둘,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 급식 먹은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건데 그냥 읽다 보니까 그 하루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뭐 하나의 글을 쓴다라면 요 세 가지가 뭐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있는 거지. 뭐 굳이 말하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세옹지마, 인생이라는 것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 하루가 이렇게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뒤죽박죽인 게 인생이다. 뭐 정도를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냥 끊어서 영어 공부 얘기 하나,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예방과 급식 얘기 하나, 이걸 두 가지 이유로 끊어서 각각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뭐 그런 글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화 글을 선생님이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 같네. 일단은 여기 요거는 세 번째 그거고요. 아, 잠깐만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거 처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지 지금 이게. 네, 맨 첫 두 번째 번째, 세 번째부터 먼저 읽고 첫 번째 것도 나중에 보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것부터. 잠깐만요. 네. 오전 8시 30분 기상. 오전 8시 45분. 아까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 15분 더 자다가 기상. 오전 9시 옷 다 갈아입고 나갈 준비 다 함. 오전 9시 10분. 아빠가 왜 안 내려오냐고 전화함. 오전 9시 15분. 급하게 내려가고 아빠 차에 탐.
오전 9시 27분. 강의실 입구에 도착. 오전 11시. 잠이 올 뻔했는데 쉬는 시간 10분 시작. 오후 12시. 이론 수업이 끝나고 엄마가 밥 먹으려고 데리러 오심. 오후 1시. 다시 충대로 가서 곤충 채집 도구를 주심. 오후 1시 5분 나비 3바퀴 메뚜기를 잡음. 오후 1시 14분 선생님께서 오라고 하시기 전에 나방을 잡음. 엄청 컸음. 오후 1시 18분 우리가 잡은 곤충을 다 설명해 주심. 오후 1시 20분 강의실로 들어가서 Q&A를 해주심. 오후 1시 40분 계속 말하심. 오후 2시 50분 집으로 귀가. 오후 4시 자다가 깨서 영화를 본다는 소식을 들음. 오후 4시 50분 또 자다가 깨서 놀람. 오후 5시 30분 한 명은 우리 차를 타고 신세계로 가고 다른 한 명은 학원 끝나는 대로 온다 함. 오후 6시 그 한 명이 우리 차에 타고 출발. 오후 6시 15분 신세계에서 밥 먹음. 난 돈가스. 오후 6시 17분 옆에 둘이 포켓몬 얘기로 떠들었음. 오후 6시 30분 메가박스 쪽으로 가다가 오락실로 들어감. 오후 6시 33분 재미없어서 나온 뒤 메가박스로 다시 감. 오후 6시 50분 엄마들이 팝콘을 사심. 와. 오후 7시 10분 영화 시작. 오후 10시 5분쯤 영화 끝. 오후 10시 5분 이후 다 집으로 감. 네. 요거를 살짝 그 맨 첫 번째 글을 읽고 나서 하는 거라서 살짝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가 바로 아까 그 누구야 은우가 있었던 그 두 번째 글들, 그래서 시간대별로 나열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자기가 있었던 그 하루의 일들을 나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동화처럼 낱낱이 기록하는 방식으로 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것도 다시 이제 또 한 가지 형태는 낱낱이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중에서 이제 그 기록으로 좀 뭐 할 만한 것들, 남길 만한 어떤 그런 일들에서 이른바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더 의미 있는 것들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동화가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지? 요게 맞습니다. 맞아? 네. 요거 읽고 요거 두 번째 거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는 걸로 퉁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할 얘기 있는 사람 이따 같이 모아서 해. 이 첫 번째 거라고 읽겠습니다. 동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했다. 비록 토요일이지만 한 달에 2번씩 영재원에 가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학교도 최소 8시 15분까지라 빨리 가야 되는데 이곳은 주말에 9시 30분까지라 나의 아름다운 토요일에도 늦잠을 잘 수 없다. 대충 9시 5분쯤에 나가서 엄마 아빠 차를 타고 충대까지 가면 시간이 딱 맞는다. 하지만 늦잠을 자버려서 9시 15분에 출발을 했다. 다행히 차가 빠르게 가서 시간을 세이프할 수 있었다. 영재원에서는 초등 2학년 때 꿈이 과학자였던 내가 흥분할 만한 강의를 들었다. 바로 곤충에 관한 내용이었다. 강의는 이론 수업과 야외 수업으로 나뉘었다. 선생님께서 이론 수업을 하실 때 내 머릿속은 밖에 나가서 어떤 곤충을 잡을까로 가득 차 있었다. 채집 방법도 알려주시고 난 뒤 2인 1조로 친구와 함께 채집을 하러 충남대학교 안에 산 같은 곳으로 갔다. 나비도 잡고 개미, 메뚜기, 나방 그리고 산바퀴벌레도 잡았다. 곤충을 잡을 채를 주셨지만 나비, 메뚜기 같은 곤충은 그냥 맨손으로 잡았다. 산바퀴벌레를 잡았을 땐 바퀴벌레처럼 생겼지만 아닌 줄 알았었다. 하지만 알았었다. 또 다른 조에서는 사마귀와 심지어 지렁이까지 잡아왔었다. 그나마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곤충을 잡았었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잡아온 곤충을 설명해 주시고 다시 집으로 갔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8시에 과학 토론 동아리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발제자는 내가 하는 거라 더 신중해야 했다. 그때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동아리 친구 2명이 오늘 일이 생겨 못 오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과 논다는 것이었다. 과학 토론 동아리긴 하지만 말이 그렇지 솔직히 놀 때도 많다.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이 다 어릴 때부터 친했기에 많이 늘어진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아무튼 그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다. 요즘 영화는 볼 게 없기 때문에 엄마들의 선택이 맡겼다. 그랬더니 탑건이라는 영화를 예매시켰다. 옛날에 나왔던 영화에 이어 또 나온 것이었다. 엄마들은 톰 크루즈가 나온다는 영화라고도 하셨다. 스포 방지를 위해 영화 줄거리는 말하지 않겠다. 영화가 다 끝난 후에 우리는 각자 흩어져 집으로 갔다. 참 바쁘면서 재밌는 하루였다. 지우.
일단 그 영재원을 다니시고 과학 토론 동아리도 하시는 게 정말 공부를 잘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전에 은우님도 그 공부를 되게 스터디 카페에서 빡세게 하셨는데 약간 영재원도 다니고 제가 공부를 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 글을 읽는데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승현이. 네, 일단 저기 위에서 이제 1시 40분에 계속 말하심이라는 그 대목이 저한테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전에 제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듣기만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공감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영자원에 간다는 거 자체가, 같은 반에 영자원에 간 친구가 있는데 걔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도원님께서 공부를 잘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은우. 먼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좀 대단하다고 느꼈고, 저도 약간 과학? 그런데 관심이 있는데, 동아님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다음에 한번 같이 이렇게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과학 토론 동아리에 은우도 끼면 좋겠다, 야. 어? 만약에 동아 멤버가 허락해 준다면. 근데 안 되겠구나. 그게 무슨 유치원 친구들이라고? 여기 월평동인데 오실 수 있나요? 은우 너무 멀어요. 둔산동. 멀지는 않아, 너네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은우가 타임머신을 타고 유치원을 다시 다 가야지, 같이. 유치원 때 친구라잖아. 은우야 좀 뻘쭘하지 않겠냐? 유치원 때 친구도 있고 그 초등학교 때 친구도 있어가지고 그게 아, 다섯 그래? 명. 그래, 나중에 한번 의논을 해봐. 자, 동아가 그, 뭐야, 하루에 일기들을 이렇게 쭉 그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기를 썼고, 선생님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참 바쁘면서 재밌는 하루였다라고 해서, 일기 쓸 때 꼭 이 말로 이렇게 끝내줘야 일기를 쓴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기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전형적인 유형인 어떤 그런 부분인데, 뭐, 다짐으로 끝나던가 해서, 어떤 이 부분들이 정말 그래서 그런 거라면 아무 문제 없고, 근데 왠지 이걸 써야지만이 그럴 것 같다는 느낌도 쓴 거라면 안 써도 상관없다. 왜? 이걸 읽는 사람이 어이구 바빴겠구나, 어이구 재밌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그것들을 이렇게 언어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의 다른 그 말이나 이런 것만 봐도 그 사랑한다는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게 하는 게 정말 표현을 잘하는 거란 거지. 우리가 그래서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쓰는데 이미 글 안에서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설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쓰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민 읽겠습니다. 이거 맞지? 동아야. 네. 읽겠습니다. 이건 최근 한 책을 보고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라서 쓴 것이에요. 인간 복제는 이루어져도 될까? 최근 줄기세포에 관한 짧은 책을 봤다. 인간이 복제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적은 노동력을 보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장기 부족 문제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복제된 인간도 인격이 있고 자아를 알게 될 것인데 어떠한 목적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은 너무나도 빠르다. 벌써 동물 복제도 가능해졌는데 사람은 복제 못할까? 과학의 발전은 양날의 칼 같다. 승현이.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요. 저도 그 복제된 인간이 복제를 하면은 이제 일단 태어나서부터 바로
자아를 가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되게 약간 진짜로 자신이 왜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그 복제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질지도 궁금을 했고, 그리고 되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지만 되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은우. 먼저 저도 승현님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약간 되게 과학에 관심 있는 게 느껴져서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우. 저도 이제 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 도덕 시간에 그 인간 복제에 관한 영화를 봤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보고, 그 인간 복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네, 글을 흥미롭게 읽어봤습니다. 동아야, 친구들이 너 글 읽고 욕 엄청 했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도망갔었어? 네? 나갔다 들어왔어? 어? 아, 튕겼어요. 튕겼어요. 야, 지금 온몸으로 욕을 거부하는 거야, 지금? 어? 튕겼습니다. 어. 튕겼습니다. 자, 동화에 대해서, 동화가 쓴 글들에 대해서, 어쨌든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 하는 것들이 돋보였다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들 했습니다. 아주 심한 욕이지, 동화야. 자, 동화가 어쨌든 뭐 이렇게 아까 뭐 친구 문제라던가 뭐 일상의 그 일들 생활에 닿았던 그런 고민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그 복제 인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제 선생님이 보기에 이제 동화가 그 고민이라고 하는 지점들이 동화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모아놓은 건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또 고민들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른바 고민이라는 건 이게 가지 뻗기. 그래서 오히려 승현이가 조금 아까 더 고민을 한 것 같아. 동화 글을 읽으면서 승현이가 지금 그 고민을 좀 더 이렇게 진전시키고 발전시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왜 근데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 인간의 그 욕망은 도대체 무엇인 건가? 근데 또 안 된다는 사람은 도대체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식으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그분에 대한 답은 지금 당장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쌤이 얘기했던 거는 동화가 쓴 글 안에는 이미 토론되어진, 이미 주장되어진 이런 내용들 중심이기 때문에 동화가 시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이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일기글에는 그런 자신들의 고민을 담아서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 다른 글과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글은 고민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서비스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일기는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고민의 과정 그 자체를 적는 거지. 그 일기라는 그 형태를 통해서 적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고민을 도와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흩어져. 근데 그걸 이렇게 글로 이렇게 붙잡아 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일기글 아닌 일기글을 아주 오랜만에 써봤는데, 뭐 선생님이 이제 일기글을 써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일기로 된 책을 읽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일기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기를 쓰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들이 또 계기가 되어서, 물론 지우가 일기를 쓰고 있다고 그랬나, 친구한테 맡겨서? 네. 그래서 일기를 써보니 일기를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역시 일기를 써봤더니 일기는 쓸 게 못 될 거라는 다시 한번 확실히 들었는데, 그래서 쌤이 그 앞에 다른 수업하는 친구들은 한결같이 얘기했어. 앞으로 일기를
안 쓰겠다고. 앞으로도 일기를 안 쓰겠다고 한결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뭐 바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끝으로 그 얘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는지. 승현이 일기를 써본 소감. 귀찮아요, 일단은. 네. 응? 할 게 너무, 일단은 일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어 숙제가 산더미 같이 밀려 있어서 그게 먼저라 어쩔 수 없어요. 자, 일기는 우선순위가 밀린다. 은우. 네. 은우. 마이크 켜고. 일기는 한 번쯤은 써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꾸준히 쓰는 건 약간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 이렇게 오랜만에 쓰는 건 좋은데 꼭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재밌긴 한데 꼭 뭘 했는지도 가끔씩 맨날 까먹고 이걸 쓰는 것도 까먹어가지고 이게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가끔씩 그냥 추억 회상하는 용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 저는 이번에 숙제를 잘 하진 못했지만 오늘 친구한테 학교에서 일기를 다시 되돌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일기를 쓰고 지금은 책꽂이 밑에 엄마 못 보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숙제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우 일기에는 홍역이 얘기 나오겠다. 그치? 네, 잘 되길 기원하면서.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 아니구나. 우리 만난 적 있나요?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충남 그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그뭐 활동 일지 비슷하게 쓰여졌던 그런 글들인데 뭐 흥미롭게 잘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갖고 우리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뭐? 그 아까 무슨 고민을 하는 무슨 과정 어쩌고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아니, 저도 분명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답을 얻어낸 게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완전. 어딘가에 말을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아이고 얼마나 속상해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거리를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또 불현듯 잊어버렸던 게 어차피 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고 그 답답함을 어쨌든 잘 이겨봐.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거야 뭐. 자, 떠오르면 나중에 가서 얘기해주고. 자, 네. 우리 만난 적 있나요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